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날 휴장을 했던 그 분위기까지 합쳐져서 그 상승분까지 같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P 500이랑 다우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지금까지 이제 그 옆으로 횡보했던 모습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뭐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도 상당히 이제 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SM 어떤 제조업 지수 그 설문조사도 그 반등폭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쳐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 3대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경제 지표 좋게 나왔는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꽤 안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금리는 이제 1.71%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아침에는 1.707%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가장 낮았던 최저점이 1.5%에서 가장 높았던 건 이제 월 초에 이제 77% 거의 1.8까지 올라왔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내려온 상태고요. 이 1.7% 초반대를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금리가 예상했던 거,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만은 사실 오늘 나온 지표로 봐서는 조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의 개입이나 포지션 변화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이제 이 채권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그 채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입을 좀 늘리면서 그러면서 채권 금리에 약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2%의 연말까지는 당연히 도달하는데 그 시점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소식 같은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지표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들은 3월달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초니까 어떻게 보면 시차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3월 말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 법안 그 내용이랑 합쳐져서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활동 지표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미국의 고용 현황도 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영향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술주도 올랐지만은 여행 업종이나 크루즈 업종 이런 것들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주도 같이 올랐으니까요. 같은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봄날인데 네네. 어떨까요? 지속될까요? 예, 이게 이제 지속 여부는 지금까지 나온 뚜렷한 지표에 보듯이 백신이 어떻게 보급됐는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코로나 확산이 다른 국가보다 좀 적어서 조업 중단율이 별로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 조업 중단 일수가 좀 적고 그리고 가동 일수가 좀 높아서 어떻게 보면 수출 자체에 영향을 크게 안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백신 보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백신 보급이 빨라진 영국이나 미국을 이제 돌아보면 올해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같은 추세가 될 경우에는 미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7.7%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백신 보급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접종자 숫자가 400만 명까지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하라 그러면 전 내일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기술주 중에서도 또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좀 이제 환하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네, 지금 반도체 섹터는 이제 계속 연초부터 나왔던 대로
그 뭐 원유나 아니면 그런 다른 이 천연 자원이나 이런 광물처럼 쇼티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원자재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가 붙었는데 반도체는 이제 실수요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 추정이 잘못된 부분이 강하게 반영돼서 아직도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 접어들어서 이 자동차 수요 같은 이제 뭐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네.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아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 추정을 잘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한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과도하게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뭐 사고가 터진다든지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과 맞물려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전력망을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그 어떤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들어가는 수요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단순한 전력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그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그 많은 그 서버와 그 반도체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지금 그 예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을 넣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전자제품이라도 계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이 업황 전체는 뭐 가격은 예전같이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이 수요 부족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 이 업황의 이런 좋은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 반도체 업체보다도 네. 소재나 부품 쪽에 주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예. 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완성 반도체 업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 단계 종합 반도체 회사의 상승률보다는 종합 반도체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뭐 그런 뭐 웨이퍼 단계에서의 아니면 또 웨이퍼 가공 단계에서의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일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여러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반도체 전체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그 완성 반도체 최종 종합 반도체 회사보다 더 아래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더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술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공포지수라고 하죠? 예. 공포지수가 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을까요? 네. 뭐 일반적인 건가요? 그 굉장히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이 시장은 심리에 많이 작용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르면서도 항상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이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지금 오르는 데 있어서 실적을 보이는 거, 실적 개선과 함께, 그러니까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심리적 반영이 더 먼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실적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실제 이런 어떤 유동성 장세와 이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하게 됐을 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의 이제 뉴스로 매일 달아주시는데 비트코인이 너무나 사이즈가 커져서 과연 이게 비트코인과 중앙은행과의 싸움에서 중앙은행이 정말 예전에 다른 그 대체제를 누르듯이 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기술주 위주로 뭐 실적이 개선이 되고 많은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금융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경기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이 좀 바뀌게 됐을 때 이 지금의 주가가 이 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에서 계속 의문이 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 네네. 테슬라 예. 뭐 거의 9조 원어치 정도 갖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어때요? 근거가 있게 오른 겁니까? 아니면 또 기대입니까? 예,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올랐을 상승분이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 실적은 이제 16만 대 그 후반에서 이제 딜리버리 된 게 18만 대가 넘었기 때문에 중국에. 예. 네네. 그 총 그 딜리버리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치를 비트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제조업체로서의 완성차 제조업체로서의 어떤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내놔서 이게 상업화되지는 않았지만 좀 그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한 파트가 뭐 FSD나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 완성차 업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의 회사인 것처럼 예.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류의 회사인 것처럼 얘기가 될 때 이것을 지금 기존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된다면 지금 가격도 뭐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 아니다. 있지만 이게 그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다른 부분의 이 섹터가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거품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은 분분하고, 하지만 투자은행에서는 계속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으니까 계속 어떤 그 컨센서스의 그 투자 의견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그 IB의 어떤 투자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건 여기서는 뭐 한 달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 의견만 가지고 그냥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네네. 또 자율주행 부분에서 어쨌든 1등으로 가고 있는 네네.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오늘 애플 기사 볼 것 같으면 애플이 원하는 것도 자율주행 기능 쪽에 집중이 돼 있다면은 네. 둘이가 굉장한 말하자면 이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자율주행이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면 아직 그 테슬라가 보여준 단계는 2.5단계 이하, 뭐 3단계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네네. 2.5단계 이하,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에 그렇게 고가의 주식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건 2020년에 뭐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보급하겠다. 네. 2020 그게 미뤄져서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2021년에는 뭐 100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보택시를 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는 다 자기가 자는 사이에 테슬라 자동차가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평가를 말씀하신 해야겠죠. PDR이네요. 드림이 맞습니다. 영향을 끼친 걸로 봐야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유가 소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김기성 앵커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유가가 이제 가장 큰 우려를 가졌던 거는 이제 유가가 이제 그 3월 달에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감이 네. 좀 있었는데 그 상승폭이 이제 중단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증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상승폭이 멈춰지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세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줄이면서 금리 영향도 같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참가를 뭐 한다, 예, 증산 참여를 한다. 그리고 이란이 뭐 그 핵 개발과 관계된 그 논의에 다시 재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재를 좀 풀어주는 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최근에 중국과 맺은 뭐 15년간 장기 투자 때문에 이란의 어떤 자원을 굉장히 헐값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네. 내부적 이야기도 있는데 뭐 유럽과 그 서방 진영과 얘기가 좀 돼서 뭐 이란의 어떤 원유 수출이나 다른 경제 제재가 좀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란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잠재력은 재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원유 시장에 이란의 어떤 그 원유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뭐 그 미국이나 유럽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은 좀 낮추면서 원유 가격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도, 정치적 의도도 경제적 의도도 함께 같이 동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저께 그 밤에 유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란 변수도 있었고 그리고 네네. 또 그 셰일가스 시추공도 13개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다가 사우디도 결국은 자발적인 감산 100만 배럴을 한 7월까지는 처리하지 않겠냐.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이제 상방향보다 유가는 네, 예. 상방향보다는 하방향이 더 압력이 예. 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행히 있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감소하고 80불을 향해서 가던 게 이제 60불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만약에 50불과 60불 사이 갇히게 된다 그러면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당히 좀 잦아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신다면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 시즌을 앞두고 평온한 시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변수는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항상 보셔야 될 것은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이 기업들이 1분기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투자 포지션을 잡는다면 그렇게 큰 실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네네.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이 대략 지금 꼽히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윤곽이 드러나진 않지만 주가에 이제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기업들이 그냥 쉽게 보셨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뭐 그 한 4, 5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4분기보다 1분기의 실적이 더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네,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예, 그런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신다면 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빅테크 같습니다. 중에서 많이 떨어졌고 예, 예.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더 넣을 수 있는 기업들을 예, 예. 고르면은 네네.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